부자들의 은밀한 돈 버는 5가지 수법. 부자가 되는 5가지 비정상적인 수법에 주의하세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돈에 관심 없어.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진짜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법은 보통 교묘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러한 부자들이 부를 축적할 때 사용한 5가지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법의 이야기는 테슬라의 면접 질문으로도 사용되었고 실제 상인이 행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망고를 싫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많은 망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인은 매일 마을에 와서 망고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제로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법입니다. 그는 매일 망고를 사는데 가격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첫날 1,000원. 사람들은 의심스럽지만 누군가 한 개를 팔아봅니다. 정말로 10,000원을 주네요. 둘째 날 1,000원, 셋째 날 2,000원,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바로 관성적 사고를 이용한 전략입니다. 5일째가 되자 사람들은 망고를 사고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서로 경쟁하며 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투기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수익을 보기 시작하면 모두가 따라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벽돌을 던져 옥을 유도한다는 고전적 수법입니다. 그 후 상인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마을을 떠나고 그의 조수가 남아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리에 사장님의 망고를 개당 1,000원에 넘길 수 있어요. 나중에 15,000원에 팔 수 있으니 큰 수익을 얻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냄비까지 팔아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전량을 구매합니다. 조수는 돈을 들고 사라집니다. 상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망고는 상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3,000원에 임금 마을 상인에게 헐값에 넘깁니다. 이 이야기 익숙하지 않으세요? 바로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입니다. 상인은 전문가, 망고는 주식, 조수는 내부 정보, 마을 사람은 개미 투자자입니다. 주가는 오르다 갑자기 폭락하죠. 사람들은 탐욕에 이끌려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6개월 후 상인은 다시 마을에 옵니다. 자신은 병에 걸려 있었다며 약속대로 망고를 15,000원에 사주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감동하고 자신이 조수에게 속았다는 걸 후회합니다. 상인은 말합니다. 망고는 도둑 맞았지만 약속은 지킬게요. 그는 기록장에 망고 소유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엔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망고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망고 구매 대출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망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고 망고를 담보로 잡고 더 빌려 망고를 삽니다. 이제 상인은 상인이 아닌 마을 최대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망고는 상인 소유이고 사람들은 빚만 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 일부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망고 없어도 살 수 있잖아. 그때 상인은 또 다른 심리 마케팅을 펼칩니다. 망고 하나 못 사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 업적보다 망고 한 개가 더 중요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몇 년이 흐르고 출생률은 떨어지고 망고 공급은 넘칩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은 결국 하락합니다. 문제는 상인이 많은 망고를 담보로 잡고 있다는 것. 망고를 2,000원에 샀지만 가격이 1,000원으로 떨어지자 채무자들은 상환을 포기합니다. 상인은 채권을 또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겨 재융자부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은 넘기고 그는 계속 돈을 뽑아냅니다. 망고 가격이 더 떨어지자 담보물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는 다시 나타나 헐값에 망고를 사들입니다. 바로 부실 자산 전략이죠. 이제 그는 또 다른 전략을 씁니다. 망고 튀김이 요즘 인기라던데? 그는 망고를 가공해 금융상품으로 포장하고 투자 펀드에 되팝니다. 가격은 다시 올라가고 그는 또 수익을 챙깁니다. 이 모든 구조 낯설지 않죠? 바로 부동산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은행은 왜 항상 돈을 벌까요? 부동산은 은행이 만든 가장 위대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법. 어느 도시의 사장이 단 한 가지 수법으로 3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 방법은 도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사고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금속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을 했으며 주요 고객은 공장이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3천만 원, 이익은 약 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우선 대형 구직 사이트에 대규모로 영업사원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 전략으로 6개월 만에 400명 이상의 영업사원을 모집했고 600대 이상의 기기를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준을 충족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3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2, 3대만 팔고 퇴사했으며 그들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는 타인의 힘을 빌리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한 셈입니다. 사업이 안 풀릴 때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중요한 것은 과감하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 번째 수법. 이번 전략은 음흉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음선 양도국 전략.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 전략을 사용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고대 소설 초신에 등장하는 한 일화에서 유래된 일입니다. 옛날 마을에는 귀신이 자주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도사들을 불러 퇴마를 요청했죠. 한 도사와 그의 제자가 와서 상황을 살핍니다. 귀신은 약하고 소규모였기에 도사는 제자에게 이건 네가 연습 삼아 해보아라고 합니다. 제자는 빠르게 주문을 외우고 귀신을 모두 소멸시킵니다. 그 후 도사는 묻습니다. 오늘 몇 마리 귀신을 처리했느냐? 49마리입니다. 그 후엔 어떻게 했느냐? 혼을 봉인하고 100년 동안 봉쇄했습니다. 도사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렇게 다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즉, 고객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면 시장이 사라지고 수익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전략은 일부만 해결하고 일부는 남겨두자는 발상입니다. 전구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수명을 1000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사가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모델을 느려지게 하는 식입니다. 완벽한 해결은 수익을 없애므로 문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수법, 한 30대 청년이 단돈 1원도 없이 슈퍼마켓을 소유하게 되고 한 달 만에 15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적자에 시달리는 슈퍼를 발견하고 계약금을 1억 원 걸고 한 달 안에 나머지 9억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수 계약을 합니다. 그 후 그는 다음과 같은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피천만 원 선결제 시 1000만 원 현금 리워드, 달걀 1000개 무료 제공. 단, 달걀은 매주 10개씩 100주에 걸쳐 제공되며 현금 리워드는 구매 시마다 할인 방식으로 적용되어 모두 사용하면 1000만 원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이 방식은 고객을 2년간 묶어두는 동시에 매주 가게 방문을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1,500명의 고객이 선결제하여 총 15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9억 원은 슈퍼 인수 비용으로 6억 원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충성 고객 1,500명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많은 미용실, 헬스장, 음식점들이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 고객은 저렴함보다 혜택을 받는 느낌을 원한다는 것. 다섯 번째 수법, 한더운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 있었던 어느 날, 외지에서 한 부유한 손님이 여관에 들어옵니다. 그는 50만 원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방을 살펴보겠다며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관 주인은 그 돈을 들고 정육점에 가서 밀린 고기를 갚고 정육점 주인은 그것으로 돼지 사료 상인에게 빚을 갚고 사료 상인은 그것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갚고 그 여성은 다시 여관에 와서 밀린 방세를 갚습니다. 그 순간 손님은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50만 원을 다시 들고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지 않았지만 마을의 모든 빚이 정리된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순환될 때에만 진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는 곧 흐름이며
가끔은 자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으면 시장은 위축되고 자본가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비를 유도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숨은 원리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법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경험도 환영합니다.